자,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화를 하려면 첫 번째는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실수를 왜 해야 되느냐면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나 문제나 고통을 드러내야 돼요. 자, 우리 우물을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우물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퍼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물에 새 물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물이 깨끗해지죠. 우리 내면에도 지금 썩은 물들이 많이 있다. 이거 퍼내야 된다는 거죠. 아픔도 퍼내야 되고, 고통도 퍼내야 되고, 슬픔도, 분노도, 억압도 다 퍼내야 돼요. 이거 퍼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버린 물처럼. 그래서 퍼내기 위해서는 다시 어린아기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어린아기로 되돌아가서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자, 떼쓰고, 울고 웃고, 재롱 떨고,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온갖 그 말썽을 부렸던 그 어린 아기처럼. 비록 우리는 어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창피당하고, 심지어 쪽팔리고, 자, 남들한테 이야기 못했던 그 내 아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숨겼던 이야기 드러내시라는 거죠.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얼굴도 좀 빨개지고. 자, 이건 용기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나이 앞자리 숫자를 좀 떼어버려야 됩니다. 나이 앞자리 숫자 떼어버리고, 저는 3살이에요. 3살. 자,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자, 그러면 10살 미만이 다 되겠죠? 네. 10살 미만인데 부끄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라.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만남 환경을 만든 거죠.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가 한번 돼보자. 비록 핏줄은 다르고 자, 자라나는 과정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지만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한 인격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시작.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자, 우리 안에는 바이러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자, 우울한 기분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분노, 억압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창피한 마음도 있고 수치심, 죄책감, 수치심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처음 제작될 때는 완벽한 컴퓨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깨끗한 유리 창문처럼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한테 꾸지람 듣고 부모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부모한테 또 떨어져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때가 묻고 얼룩이 묻고 그래서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의식 차원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 차원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 잠재의식 차원의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 즉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트랜스. 영어로 보면 트랜스 상태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랜스의 힘을 빌리는 게 바로 체면 치료, NLP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트랜스의 힘이 어떤 건지, 체면이 뭔지, NLP가 뭔지. 왜 그 조현병이나 빙이나 정신분열증이나 다중인격이나 이렇게 좀 그 대부분 이제 힘든 불치병의 문제들이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에는 답이 없는가라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내 체면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문제는 병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하루에 뭐 수십 명, 뭐 많게는 수백 명을 다루는데 한 명 상담하는데 10분,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10분, 20분 동안 어떻게 체면 걸어서 치료를 합니까? 그러니까 약물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 저희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치료해도 3명 이상 치료를 안 하거든요. 한 사람당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체면도 걸고 충분한 대화 상담도 하고 내면에 모든 것들을 다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마음의 바이러스는 반드시 체면이나 NLP 기법을 써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앤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시작.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자, 치료를 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다면 사랑이 부족하면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자, 병이 나았다고 해서 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신체의 건강, 면역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면역은 그럼 어디서 노느냐? 사랑에서 논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 사랑이 충만해지면, 시작. 사랑이 충만해지면 마음의 면역이 강해진다. 마음의 면역이 예, 강해진다. 그렇죠. 사랑이 충만해지면 마음의 면역이 강해지는 거야. 반드시.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부족해지면은 마음의 면역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저희가 이제 그 코칭과 훈련을 시켜보니까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 속에서 물론 기호적인 게 맞아요. 어릴 때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학교, 뭐 선생님, 친구들 이런 이제 관계 속에 키워진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사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사랑을 주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뭐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한 방법이지만은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자, 매일 한번 해보세요. 자, 사랑하는 동문아, 너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정말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너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해.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너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난 너를 믿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죠.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가 참 좋아. 참 좋아라고 할 때, 마음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근데 한 달 동안 난 내가 참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야,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장원의 그분이 그래요. 3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좋대요. 그 이전에는 자기 딸만 사랑스럽고, 그 이전에는 자기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대상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졌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있고 내 딸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과 이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된 거는 사랑의 긍정 대화예요.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는 혜정아, 난 너가 참 좋다. 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설명 제가 하고 있으니까 따로 트레이닝 시간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기 긍정 대화,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그다음에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이런 걸 좀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체면 기법, NLP 기법을 통해서 이제 상상하는 훈련. 상상 속에서 나의 긍정적인 미래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 긍정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꿈을 실현하고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 미래에 나의 자아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자,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비록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 할지라도 난 10년 이후에 정말 부자가 될 거야. 10년 이후에 난 크게 성공할 거야. 라는 그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한 푼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자, 영업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 돈 한 푼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장님도 만나고 정말 회사에 괜찮은 리더들 만나잖아요. 그럼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가 안 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딱 5년만 있어봐. 5년. 내가 5년 이후에 난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그 자아 이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자아 이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미래의 꿈과 목표를 우리 잠재의식에 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10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그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버리는 거죠. 자, 자주 반복적으로 심어버리면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신념이 되고 나중에는 본능이 되고 본능. 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 차원의 믿음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믿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 살아 힘을 키워라. 자, 마지막 4단계 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훈련하라. 시작.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훈련하라. 자,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되느냐를 또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자,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느낌을 만들고, 생각은 느낌을 만들고, 느낌은 행동을 만들고, 느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든다. 성격은 운명을 자, 만들고. 보세요. 언어, 생각, 느낌, 행동, 습관, 성격, 운명. 그 운명을 바꾸는 첫 단초가 뭐예요? 언어죠. 그래서 내 5년 이후 미래를 알고 싶으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지 긍정적인 단어가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무조건 비비불을 없앱니다. 자, 비비불이 뭐냐면 자, 비난, 비판. 시작. 비난, 자, 비난, 비판. 비판, 비교, 비교, 불평, 불만. 불평, 이 모든 걸 없애세요.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 비비불을 없애라. 비비불 없앨 수 있죠? 비비불 왜였습니까? 네,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 이거 없애야 돼요. 네. 자,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미인, 대칭. 자, 미인, 대칭. 수공, 격기. 미인, 대칭, 수공, 격기. 자, 좀 깁니까? 미인, 대칭, 수공, 격기. 다 외웠습니까? 미인, 대칭, 수공, 격기. 이 8가지 구성합니다. 미인, 대칭, 수공, 격기. 자,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미인, 대칭, 수공, 격기. 미인은 미소를 짓는다. 자, 지금부터 얼굴에 미소 만드는 훈련을 하세요. 미소도 언어입니다. 언어, 신체 언어예요. 자, 미소 띈 얼굴을 만드세요. 무조건 웃으세요. 자, 그걸 보고 웃는 연습해야 돼. 자, 입꼬리 올리고 광대성천. 자, 광대성천. 광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광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자, 윗니가 8개가 놓을 수 있도록. 민니가. 자, 윗니가 8개가 놓을 수 있도록 광대성천, 입꼬리 올리기, 미소 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웃을 때 8개의 윗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미소가 없는 얼굴입니다.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소가 없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지 마라. 미소가 없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왜 가게 문을 열면 안 되느냐? 가게 문을 열어본들 손님이 기분 나빠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없는 사람 가게 문을 절대 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미소가 없는 사람은 면접 시험에 1차 탈락을 시켜라. 미소가 없는 사람은 자, 면접 시험에 1차 탈락을 시켜라. 그만큼 미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만들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는 인사하기. 인사. 자, 인사도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해주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연습을 하죠. 미소 지으면 인사하는 훈련.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간단해요. 쉬워요, 아주. 미소, 인사. 이까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대는 대화. 대화를 시작하기. 자, 말 거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대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것도 대화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것도 대화예요. 자,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대화예요. 자, 우리 김종호 선생님 오늘 머리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대화예요. 자, 옷이 너무 예뻐요. 대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자, 말 거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간단한 한마디 말이라도. 자, 미소 쪽 인사하면서 말 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소, 인사, 대화.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에 칭찬. 칭은 칭찬입니다. 자, 칭찬하기. 칭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칭찬하세요.
머리가 너무 예뻐요. 선생님 얼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옷차림이 헤어스타일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칭찬하는 거 많죠? 자, 칭찬 인생 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칭찬하세요. 칭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 발견자가 돼요. 자, 좋은 점 발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나쁜 점만 있을까요?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근데 우리 눈에는 좋은 점이 안 보일까요? 자, 좋은 점을 찾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보는 순간 좋은 점이 눈에 띄어야 돼요. 네,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좋은 점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 목소리가 좋구나. 저 사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 있구나. 자, 저 사람은 성실하구나. 자, 저 사람은 예의가 바르구나.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뭐 있겠죠. 자, 우리 이지원 선생님 어머님이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나중에 인사시켜드릴게요. 오늘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7시에 오셨어요. 정확하게 7시에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칼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구나. 오늘 오시기로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과연 몇 시에 오실까 궁금했는데 딱 정시에 들어오신 걸 보면서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하우스 하시고 계시죠? 보나 안 보나 잘 하실 거예요. 자, 이게 하나를 보면 예를 알 수 있는 거죠. 딱 시간 지키는 거 보면 나 다른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은행 일치, 시간 약속. 자, 박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을 저는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거 약속 지키는 거는 머리에 저는 박혔어요. 그럼 선생님 다음에 부탁을 한다든지 어떤 양감 저는 콩이 파티라고 해도 저는 믿죠. 네, 잘 지키는 분이니까. 근데 이 첫인상은 각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한번 첫인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97% 이상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네. 저렇게 이제 좋은 점을 찾는 겁니다. 좋은 점. 그래서 칭찬해야 된다. 칭찬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수공격기 그런데 수는 수용. 자, 수용 시작. 사람을 볼 때 이제 수용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수용은 앞서 제가 첫 만남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요걸 이제 몸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드러운 눈빛 시작. 부드러운 눈빛. 자, 수용이라는 건 부드러운 눈빛이 돼야 돼. 눈빛이 날카로우면 안 돼요. 자,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자, 부드러운 눈빛. 자, 두 번째, 자, 온화한 표정. 온화한 표정을 만들어라. 광대 성격 훈련했죠, 우리. 예, 온화한 표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즉각적 반응 시작. 즉각적 반응. 자, 대화를 할 때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고개를 까딱이거나 박수를 치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칭찬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게 바로 이제 수용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즉각적 반응. 하시겠죠? 네. 여기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는 것은 저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처음 만났지만은 10년 이상 만난 사람도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자, 수용이 될 수 있다. 자, 공은 뭐냐? 자, 공감. 시작. 공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적 이해에서 말씀드렸죠. 네. 자, 물에 빠진 사람한테 새끼줄을 던져주는 것처럼 마음에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마음을 알아줘라. 심판까지 되지 마라. 지적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우리 대화에서 지적, 훈계, 가르치기 없애버리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자, 공감. 그 다음에 격은 뭐냐? 격려. 따라서 격려. 자,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선생님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마지막에 기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 항상 응원해드립니다. 기대. 자, 민대칭 수공격기 이렇게 제가 쭉 풀어드렸는데 이게 습관화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 민대칭 수공격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삐삐부를 없애고 민대칭 수공격기를 한번 실천해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언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NLP를 배우다 보면은 모든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NLP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언어를 긍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유 변명이 다 없고요. 모든 걸 책임지는, 자,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그 어떤 책임의 힘을 가르쳐 드리고 또 모든 걸 감사한 일로 가르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 이유 변명을 하거나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NLP로 보면은 자식이 말씀을 부리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부모 역할이 많이 주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역할이 많이 주어진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지혜로운 자,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부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차 사고 나면 원망을 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앞으로 안전운전에 더 많이 신경 쓰겠네요. 최소한 죽을 때까지 차 사고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액땜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참 잘된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를 했으니 그 실패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의 교훈을 얻었겠네요. 그 교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한다면은 실패 크기 2배, 3배만큼 아마 큰 성공을 이룰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NLP적으로는 부정적이 많이 전역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반드시 긍정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통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일이 뭐냐? 소통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담하고 영업하고 가르치고 코칭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각광받는 직종이 뭐냐면 심리 상담사입니다. 실제 2년 전에 직업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신부님이 1순위예요. 신부님이 1순위. 2순위가 심리 상담사. 10순위 안에 거의 그 어떤 동기부여 강사라든지 웃음 치료사라든지 실버 상담사라든지 건강 상담사 이런 상담 관련된 직종이 한 7가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이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가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